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는 브렉시트 충격 후 나흘 연속 이어진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 반전했습니다. 영국의 FTSE 100 지수는 조지 오즈번 재무장관의 법인세 대폭 감면 발표에도 0.84% 하락했고 프랑스 카크 40 지수와 독일 닥스 30 지수도 각각 0.91%, 0.69% 하락했습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브렉시트 충격파 탓에 영국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4.5%포인트까지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프랑스 르몽드와의 인터뷰에서 전제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2019년까지 최대 4.5%포인트 GDP가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일 아시아 주요국 증시는 지난주 랠리에 이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중앙은행과 영랑은행을 비롯한 일본은행도 추가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이 강세를 보이면서 아시아 증시가 5거래일 연속 랠리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 아시아 증시에서 순매수로 전환한 가운데 한국 증시에서 순매수한 금액도 4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에서 외국인은 약 17조 2천억 원어치를 순매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휴장한 가운데 앞서 마친 유럽 주요국 증시가 닷새 만에 하락 전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브렉시트 충격 이후 나흘 연속 상승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는데 부실 위험이 커진 은행주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양지수가 모두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동반 오름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줬고요. 특히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쪽에서 나흘 연속 순매수하며 지수를 2,000선 가까이까지 끌어올린 것이 증시에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움직임은 어떨까요?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장 대응 전략 짜가십시오. 오늘 7월 5일 화요일입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글로벌 마켓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샘플러스의 강현수 멘토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먼저 오늘 해외 상품 시장 마감 동향부터 전해 주십시오. 네, 먼저 우리나라 시장은 2분기 실적 개선이 되는 종목에 주목하는 분위기로 6거래일 연속 우리나라 증시는 상세를 이어갔고요. 외국인들의 이틀 연속 순매수 영향으로 0.4% 상승한 코스피 지수는 1995.30으로 거래를 마감하였고요. 코스닥 시장은 0.57% 오른 688.15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정부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1.91% 상승한 2,988.6으로 장을 마감하였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0.6% 상승한
15,775.80으로 거래를 마쳤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1.27% 상승한 21,059.2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은 유럽은행 수익성 악화 우려로 인해서 금융주 위주로 주가가 하락하였는데요. 유럽 금융주 하락 영향으로 5거래일 만에 유럽장은 하락 반전 마감하였는데요. 영국은 0.83% 하락, 독일 닥스 지수 역시 0.68% 하락, 프랑스 다크는 0.9% 하락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세계 금융시장에서 레버리지 효과, 즉 지렛대 효과가 가장 큰 해외 선물 시장을 살펴보자면요.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2시에 우리나라 시장을 조기 종료하였는데요. 먼저 유로 달러를 보겠습니다. 유로 달러는 영국의 브렉시트 영향으로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6일 연속 약 30% 정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로 달러는 전산장 기준으로 미국장이 쉬었기 때문에요. 전산장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전산장 기준으로 0.11% 상승한 1.11650으로 장을 마감하였고요. 유로 달러 실전 매매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지가를 말씀드리면은 유로 달러 지지가는 1.10400 레벨로 잡으시고요. 저항가는 1.12800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유로 달러는 브렉시트 영향을 받아서 급락한 이후에 되돌림이 급등하게 나와야 되는데 급락 에너지보다는 상승 에너지가 약하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반드시 급락 이후에는 급등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역시 하락 역연자로 빠질 수 있다는 점 주시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미니 S&P 500은요.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미니 S&P 500은 전상가 기준으로 0.18% 상승한 2,100으로 거래를 조기 종료했고요. 직전 고점은 이번 주 이내 돌파도 가능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미니 S&P 500의 지지가는요. 2,040으로 잡고요. 저항가는 2,120으로 잡고 거래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어서 크루드 오일을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아시아 수익의 급감 전망과 캐나다, 나이지리아 생산의 증가 예상 등으로 해서 수급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데요. 49달러를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크루드 오일 전상가 기준으로 0.47% 하락한 48달러 76센트로 거래를 마쳤고요. 크루드 오일의 지지가는 46.70으로 보시고요. 저항가는 52.30 레벨을 체크하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은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치 기능을 하죠. 또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기도 합니다. 금은 이번 연도에 약 27% 상승한 금 가격은요. 금 ETF 받는 것과 함께 연일 강세를 이어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 선물은 전상가 기준으로 1.08% 상승한 1353.5로 거래를 마쳤고요. 금 선물은 지지가는 1300으로 잡고요. 저항가는 1370으로 보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해외 선물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 옥수수와 밀 선물은요. 미국 농림부의 공급 위 전망으로 2주 연속 큰 폭으로 하락을 보이면서 전 저점을 붕괴하였다는 특징을 아울러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농산물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 어떻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농심 같은 어떤 식음료 주가가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글로벌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니까 수익가가 어떤 떨어지니까 어떤 주가에 상승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해외선물 보시더라도 단순히 해외선물 매매하는 게 아니고 해외선물을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선행해서 체크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실전 어록은요. 탐욕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탑력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실전 매매에서 탑력을 벌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탑력을 벌이는 것이 가장 큰 탑력이다라는 이 강현수의 어록을 오늘 한번 되새기면서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밖에 비도 오고요. 어제 미국장이 독립기념일을 쉬었기 때문에 한산했습니다. 오늘은 큰 폭의 변동은 없으리라 보여지고요. 향후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큰 폭의 어떤 급등락이 또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주시하시고요. 해외 선물 시장 체크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 투자 기원드립니다. 예, 오늘 글로벌 마켓 브리핑은 샘플러스의 강현수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내외 시장 쟁점을 이슈 리더들을 통해 들어보는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오늘 첫 번째 이슈입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브렉시트에서 벗어나서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이달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글로벌 이벤트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는 26일에서 27일에는요, FOMC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정책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오는 7일이죠. 삼성전자의 잔적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또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겁니다. 향후 증시 흐름에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들 살펴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증시에서 국내 증시를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향후 국내 증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또 받을 수 있을지도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을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브렉시트 충격에서 벗어나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슈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달에 증시에 변수가 될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 부탁드릴게요. 옛말에 늑대를 물리쳤더니 그 다음에 호랑이가 오더라. 그런 제가 어려서 할머니한테 그런 속담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자, 올해는 6월달만 무사히 넘기면 7월달부터는, 그러니까 하반기부터는 좀 걱정을 좀 덜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지없네요. 7월달도 6월달에 못지않은 그런 굵직굵직한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그런 이슈들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그러니까 6월달 못지않게 7월달도 투자자분들께서 좀 더 세심하고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적당한 스트레스는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다만 그 스트레스를 내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분석을 잘한다 하더라도 이게 심리, 마인드 컨트롤이 주식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비도 주룩주룩 오고요. 마인드 컨트롤해서 큰 낭패를 보지 않는 그런 투자가 오늘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7월이 시작됐는데요. 자, 7월 달에도 시장의 변수가 굉장히 큽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이 블랙시트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블랙시트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대단하죠. 영국 시장은 오히려 브렉시트가 발발했던 지난 6월 23일 주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FTSE 100 지수를 기준으로 본다면요, 6월 23일 날, 지지난주죠. 6월 23일 날 목요일이었습니다. 6,338포인트였어요. 근데 어제 종가가 6,596포인트입니다. 무려 200포인트 이상 이미 브렉시트 이전의 주가를 회복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영국이 가장 상승 탄력도가 좋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죠. 국내 시장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지난 6월 23일이 1986포인트였습니다. 어제 1990포인트 선을 돌파함으로써 이제 대망의 2000선도 이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그동안 브렉시트로 인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안전자산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들이 싸그리 해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금 올 상반기 동안, 지난 상반기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이 국내에 투자한 규모 자체가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2위라고 합니다. 대만에 이어서.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이탈도, 그죠,
지난 6월 23일, 24일 날을 전후로 해서 일단락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모두의 그런 위기감을 넘겼습니다만 7월 달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는데 7월 달도 굉장히 굵직굵직한 핫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자, 내일 모레 삼성전자의 잠정 2분기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애널리스트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영업이익이 8조 원대를 돌파할 것이다 하는 보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전자가 최근 시장을 이끌면서 장을 이끄는,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특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인 것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향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삼성전자가 종합 가전업체고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 IT, 가전할 거 없이 모든 부품 회사들로도 그 영향 파급 효과가 크죠. 그렇다고 본다면 자, 앞으로 7월 달에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한 실적 모멘텀이 예상되고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 주주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그 점을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앞에 언급해드렸다시피 7월 달은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지난주에 영국과 유럽 정상회담이 열렸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깨졌습니다. 회담이. 어떻게? 기싸움하고는 말았죠. 영국은 캐머런 총리도 캐머런 총리대로, 그리고 유로 정상들은 정상대로 서로 기싸움을 하는, 니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와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기싸움 양상을 보이면서 결렬됐습니다. 물론 뭐 결렬이라는 표현은 제가 좀 과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영국과 유로 정상회담이 뚜렷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지 못하고 파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영국과 유로 정상 간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브렉시트의 향후 처리 방안을 놓고 엄청난 충돌이 예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 지금부터 영국도 총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오늘부터 7월 5일부터 7월 7일까지 영국 집권 보수당 대표 선출이 있습니다. 5일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이 되겠죠. 영국 시간으로 5일날 1차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최저 탈락자를 제외시키고 7일날 2차 투표를 합니다. 그렇다니까 5일부터 7일 동안 3일 동안 집권 보수당의 대표 선출 투표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변수가 또 이게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달에 26, 27일 FOMC 회의가 열리고요. 그리고 줄줄이 각국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립니다. 영란은행을 필두로 해서 유럽중앙은행, BOJ 이런 굵직굵직한 각국 선진국들의 정책 통화 회의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 여기서 어떤 결과를 나오냐, 이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달에 FOMC 회의가 열렸죠. 근데 14일, 15일에 열렸습니다. 근데 브렉시트는 23일 날 열렸죠. 그렇죠. 그렇다면 지난달에 발표된 FOMC 회의에서는 브렉시트가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겠죠. 자, 그렇다면 내일 7월 5일 날 뭐가 열리냐면 페이지북 6월 FOMC 회의에 뒷얘기가 나오는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페이지북에 의사록이. 이 의사록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또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8일 날은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이미 지금은 7월 달에 미국이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고 있지만, 이게 또 8일 날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고용이 급격하게 좋아지면 또 이게 금리 인상 얘기가 또 솔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도 이들 경제지표의 흐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종목을 같이 체크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말씀 들으니까 이달 만에도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이벤트들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에 그 결과에 대한 이사님의 의견을 또 듣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올해 상반기에 아시아 증시에서도 또 특히 국내 증시를 두 번째 많은 규모로 사들였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하반기에도 이 같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사님의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네,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 드렸습니다. 근데 저도 놀랐어요. 데이터 보고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아시아 시장에서 지난 상반기 동안이죠. 이제 상반기가 마무리됐으니까 상반기 동안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한 규모가 34억 4,2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규모를 실감하지 못할 텐데요. 아시아에서 2위라고 말씀드리죠. 1위 국가는 어디냐면 대만인데 62억 4,500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럼 3위는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는 27억 3,600만 달러를 인도 시장에 매수를 했고 외국인 투자가. 그렇다면 브렉시트 이후가 물론 6월 말에 브렉시트가 발생했기 때문에 상반기를 판단하면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좋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브렉시트 이후에도 외국인 투자가 이탈이 6월 24일 날 하루 빼놓고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이죠. 물론 아시아 시장에서 중국과 일본은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시아 국가라기보다는 거의 선진국 시장, T5 국가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아세안 국가 중에서,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시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한국이 외국인 투자가 지난 상반기 동안 2위의 매수 우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가 1년 동안은 매도 우위를 보였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2012년, 13년, 14년, 3년 동안 매수하다가 지난해에 매도를 했다가 다시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은요, 추세를 보면 3년 연속 매수율을 보이다가 1년 매도했고 다시 매수로 전환되는 것은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큰 호재성 재료가 뭐라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을 해드렸죠? 예, 과대낙폭입니다. 싸다는 이유입니다. 일단 싸야지만 거기에 재료가 붙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국 시장은 엄청난 가격 메리트를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갖고 있느냐? 자, 지난해 1년 동안 아시아 시장에서 태국은 12.19%가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상반기 동안. 필리핀은 12.14%가 상승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9.22%가 현재 상승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시장은 0.4% 상승에 불과합니다. 상대적인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일본하고 중국은 18%와 17%가 내려갔습니다.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한국 국내 시장만 투자하지 않는 해외 투자를 고려하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 이미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 시장에서는,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는 일본 시장과 중국 시장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튼 지금 국내 시장의 경우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다시 말해서 상승할 때 상승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저평가되어 있는 싼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투자 조언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장은 쉬었고 유럽 증시는 닷새 만의 하락이었습니다. 장대응 어떻게 해볼까요, 이사님? 네. 인디펜던스 데이라고 하죠. 그래, 독립기념일이라 미국은 휴장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은 열리는데요. 자, 오늘 밤에 열리는 미국 시장에서 과연 6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 또 고용지표가 이제 내일 또 발표가 되고 하죠. 그래서 연휴 이후에 첫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시장도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이 해외의 굵직굵직한 이런 이슈들이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급등한다든지 급락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제의 상승 그대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7일날 삼성전자의 실적이 발표되죠.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한 시점까지는 철저하게 펀더멘탈에 우선한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 그런 개편 작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주식 비중 확대 전략을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브렉시트를 전후한 시점이 결국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는 바닥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때 못 사셨다 하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주식은 저는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미 갖고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좀 더 보유하시는 전략이 가능하다. 단 이거 하나만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종목별로, 산업별로 차별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매수 관심주로 한번 이런 종목은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던 업종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업종 그대로 반도체, 그죠? 자동차, 철강 등 수출 관련 수혜주들, 수출 관련들. 지금 자동차 업종도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하죠.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이런 종목들 눈여겨보시길 바라고요. 또 개별주 중에서는 전기전자 IT 업체들 있죠. 그런 종목도 OLED를 포함해서
IT군들 굉장히 좋은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얘기 눈여보시고 역시 제약, 바이오들 이런 종목들을 같이 여러분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이 장에 크게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그렇죠 순행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오늘 투자 조언까지 이슈 리더 진행해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급 리더 시간입니다. 먼저 어제장 수급 동향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으로 가볼게요.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2,000선 가까이 끌어올렸습니다. 1,794억 원 현물 시장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각각 665억 원, 1,453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코스닥 지수도 역시 6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688포인트 선까지 올라왔죠. 그 중심에는 개인들이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1,37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281억 원, 39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어제자 기준으로 거래소 내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쇼핑했는지 보겠습니다. 예, 외국인들은 어제장에서 SK 하이닉스, 고려 아이언, KTNG, 아모레퍼시픽 순으로 가장 많이 산 것으로 포트에 담은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는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등 IT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고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까지 정유주도 어제장 많이 상승했었죠. 많이 담았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은 케어젠, 메디톡스, 동진세미캠, 셀트리온, 원익 IPS 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는 SK 머티리얼즈, 휴젤, 셀트리온, 테스, 세코닉스까지 사들였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을 연결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거래소 내에서 수급 특징주가 있었다면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는지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낙폭 과대에서 이제 반전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SK 하이닉스입니다. 외국인들이 4영업일 대규모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모바일 디램의 수급이 개설된 전망인데요. 하이엔드급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는 6GB까지 모바일 디램의 용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2GB 모바일 디램이 탑재되던 300불대 중가 스마트폰에도 4GB가 채용되기 시작한 점도 특징적입니다. 더불어서 3D 낸드 시장 개화로 인해서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낸드 용량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 낸드 업체들의 전환 투자에 따른 낸드 캐파 로스도 낸드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지난달 마이크론 테크는 이노테라 자녀 지분 인수가 지연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노테라의 보안 투자 및 공정 전환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결국 글로벌 디램 공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2분기를 저점으로 실적이 완만하게 개선되면서 상저 하구 패턴이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 올해 부진한 실적 전망이 된다는 점은 이미 노출된 악재입니다. 실적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은 IT 주요 전방 산업의 수요 부진이었고요. 수요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소멸된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 들면서 출시되는 일부 고가 스마트폰 신제품에 6GB 디램이 채용되고 3D 낸드 공급 증가도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낸드 고용량화 추세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강세는 이에 대한 이유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큰 폭으로 늘린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그중에 드라마틱한 주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SK 하이닉스, 외국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수급 특징주를 짚어주셨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습니까? 네, 소재업체인 SK 머티리얼즈입니다. 기관이 16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202억 원, 그리고 392억 원 정도로 굉장히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75% 그리고 전분기 대비 1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새롭게 연결 실적에 반영될 SK 에어가스 지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10억 원과 53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NF3 부분의 영업이익은 310억 원으로 전분기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쟁사의 NF3 추가 증설 및 신규 경쟁사 진입에도 불구하고 올해 NF3 수급은 양호할 전망입니다. 동사와 경쟁사들의 증설 계획을 반영하면 공급 증가율은 약 2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하반기 고객사들의 3D 낸드 및 OLED 투자를 고려하면
수요 증가율은 2014년과 15년을 상회할 것으로 점쳐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급 증가율보다는 수요 증가분이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요 고객사들의 3D 낸드 공급 경쟁에 따른 NF3 수요 증가를 고려하면 최근 경쟁사들의 추가 증설 및 신규 경쟁사 진입에 따른 NF3 수급 훼손 가능성이 따라서 매우 낮게 이야기되고 있고요. 2018년과 19년 사이에 또한 중국발 3D 낸드 투자 계획에 기반한 NF3 시장 성장 포텐셜이 또한 동사의 어떤 기회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산업용 가스 전문 업체인 SK 에어가스 인수 그리고 프리커서 전문 업체인 SK 트윗캠 설립은 전방 산업 다각화를 통한 실적 안정성과 성장성을 어떠한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요소로서 동사 기업 가치에 또한 애드업될 수 있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을 하겠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수요 증가분 그리고 중국발 3D 낸드 투자 계획 이런 부분들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주가의 강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지장에서 기관이 가장 많이 산 것으로 집계된 SK 머티리얼즈를 분석해 주셨는데요. 3D 낸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또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정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지금 매수가 가능하지도 않을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인 분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13만 원대 주봉상 그 박스권 고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일봉상으로 보면 전체적인 11만 원 정도 수준에서의 박스권 하단과 위쪽으로의 13만 원 정도의 박스권 상단으로 포진되어 있는데요. 최근에 일간론으로 보면 며칠간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단숨에 오른다기보다는 눌림목 매수 이런 부분에서는 결국은 박스권 상단은 내년 실적 그리고 중국발 수요가 예상되고 있는 2018년과 19년 정도의 매출까지 보면서 중장기적인 접근이 가능하고요. 박스권 상단 돌파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성원 차장과 함께 수급 특징주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지향입니다. 장마전선이 북한 지방으로 북상하면서 현재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경기도 전 지역과 강원 북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는 강원 중남부와 충청 북부 지역으로 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장마전선은 점차 중부지방으로 남하하겠는데요.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주로 중부지방을 지나면서 집중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북부에 모레까지 80에서 150, 많은 곳은 25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그 밖에 중부와 경북 북부에 50에서 100, 많은 곳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인데요.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에서 남하하는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중부지방에는 비가, 남부지방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편 1호 태풍 네파탁은 현재 괌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태풍의 강도와 이동 경로는 주변 기압계에 따라 유동적인 상태입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수원 24도,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방은 한낮에 속초 21도, 강릉과 울진 23도로 어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은 낮 동안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8도, 대구 30도로 덥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와 남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도 비가 내리겠고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